너무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제발 정말로 내 돈 내산 찐찐찐찐찐 후기입니다. 이제는 선택 과목도 연계를 참 신경 써야 하나? 쌤은 내가 출제를 하는 강사잖아요. 그래서 출제를 하는 관점에서도 많이 좀 이런 컨텐츠들을 보게 되거든요. 특히 문법을 좀 출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주 솔직히 바탕, 상상, 이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 의견은요. 자, 이제 수능까지 100일도 안 남은 시점. 우리 여러분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될 때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추석쯤 되면은 많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쵸? 선택 과목 특강이 또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추석 시즌에 그 연휴 기간 동안 내가 막 문법 3일 특강을 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한 친구들이 많을 건데요. 그런 거 당연히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수업을 듣는 걸로 뭔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제발 이제는 우리가 자립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컨텐츠가 준비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쌤 영상을 꾸준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저는 극성 엄매론자입니다. 물론 엄매 안 하겠다는 아이들 잡아다 엄매 시키는 건 아닌데요. 엄매화자 고민한다. 근데 뭔가 좀 조건들이 여러모로 갖춰져 있다. 그럼 저는 엄매를 많이 추천했던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문법 수업을 굉장히 특화해서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께 선택 과목 교재에 대해서 쌤이 좀 추천 그리고 리뷰를 좀 해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뭐 많이 알죠? 국어 컨텐츠를 내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뭐 바탕, 상상, 이감, 뭐 한수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쌤은 벌써 우리 학원에서 바탕, 상상, 이감의 선택 과목 엔제를 모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들은 쌤이 그냥 뭐 이 교재 한번 받아서 뭐 협찬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받는 위치도 아니고요. 정말로 내 돈 내산, 정말 우리 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쓰면서 만들어진 찐찐찐찐찐 후기입니다. 사실 인스타나 이제 유튜브 팔로워가 좀 많이 이렇게 늘면서 광고나 홍보도 좀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앞으로도 할 생각은 강사 계정으로는 딱히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쌤이 이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찐 후기를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준비되어 있는 책들 보면 알겠지만 바탕, 그쵸? 상상, 그리고 이감 이렇게 올해 교재들입니다. 뭐 올해만 보고 이걸 교재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쌤에게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내 돈 내산 찐 후기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탕국어연구소에서 나온 선택 과목 엔제, 그 중에서도 엄매를 쌤이 가져왔는데요. 바탕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듣죠. 좋은 교재를 추천해주세요. 좋은 문제집을 추천해주세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쌤이 그럼 늘 하는 말이 똑같아요. 기출문제는 어차피 문제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해설지를 봐라. 해설지를 봤을 때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읽었을 때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건 내 교재인 거예요. 남들이 좋다는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해설지를 봤는데 뭔가 잘 읽혀. 이해가 잘 돼. 한 번이라도 더 펴보고 싶게 생겼어. 그럼 통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탕은요. 해설지가 매우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는 쌤이 이제껏 말해왔던 해설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해왔던 그 교재에서 어떤 중요도가 뭔가 좀 눈에 띄죠. 일단은 이제 문제는 조금 노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쌤이 그냥 간단히만 뭐 알다시피 그냥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그런 모의고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모든 교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퀄리티나 뭐 난도나 이런 것들은 너무 상대적 차이가 있다 보니 그거를 논하기보다는 교재의 어떤 구성을 쌤이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게 해설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궁금할 건데요. 어떤 점이 좋았냐? 자, 여러분들이 이 바탕 해설지를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정답과 선택지의 반응률입니다. 정답과 선택지의 반응률이 표기가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문항에 이 선지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골랐는지 그 반응률을 지금 표기를 한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가 36번을 풀었어. 나는 2번을 골라서 틀린 거예요. 다른 때는 우리가 틀렸다 하고 넘기기 좋잖아요. 근데 이 바탕 해설지를 참고하면은 나와 같이 2번을 골라서 틀린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가늠이 된다. 이게 좀 약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률뿐만 아니라 다른 선택지의 반응률도 뜬다는 점에서 내가 고른 선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반응했는가 이거를 보는 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탕은 EBS 연계를 굉장히 표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문제지에도 EBS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설지에도 EBS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즉 수능 특강에 몇 쪽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이런 것들이 표시해 주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엄매 공부하는데 연계가 필요한가요?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선택 과목에 있어서 연계를 그렇게까지 많이 따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2025년, 즉 2026학년도죠.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엄매 영역의 오답률 1위가 이제 문법이었는데, 보조사와 격조사를 이제 좀 구분하는 문제였단 말입니다. 오답률이 77%가 넘었던 엄청나게 험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사와 격조사를 구분하는 게 뭔가 좀 문법적으로 접근이 약간 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반신반의할 수 있고, 좀 느낌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이런 문제가 평가원에 나왔네. 물론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다 있지만,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사실 연계였어요. EBS 연계였고, 연계가 굉장히 뚜렷하게 된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을 보면서 이제는 선택 과목도 연계를 참 신경 써야 하나?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저는 지금도 문법은 연계 자체보다는 내용의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다면 연계를 포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바탕은 그 연계에 대해서 표시를 되게 꼼꼼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탕에 이 선택 과목 N제를 풀었을 때는 이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어느 부분이 연계가 된 거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해설지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바탕의 해설지는 매우 두툼했잖아요. 왜 이렇게 두툼한가 봤더니 설명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떤 설명까지 있냐? 지문용 문법의 설명도 있습니다. 문단별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학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재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탕은 사실 쌤도 이제 오랫동안 함께 계속 보고 있는 교재인데, 이번에도 해설지가 역시 좀 꼼꼼하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상인데요. 저의 개인적 의견인데요. 상상은 좀 사람 냄새가 나는, 저는 그 상상에게서 그런 게 많이 느껴져서 늘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칠기노가 뭔지 아십니까? 수능 7일 전에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담겨있는 상자예요. 그 상자가 이제 작년에 출시가 돼서 쌤도 작년에 써봤거든요. 기분 좋게 포장이 돼서 와요. 물론 이게 겉껍질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수능이 7일 남은 시점은 우리는 이제 멘탈 관리와 정신 관리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내가 딱 그 상자를 받았을 때 안에 담긴 어떤 컨텐츠들도 매우 탄탄했고 든든한 느낌이 들고, 모양도 너무 좋고 예쁘다 보니 내가 수능을 대비할 때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줬던, 오늘 쌤은 이제 이 선택 과목 교재 얘기를 하겠지만, 상상의 실전 모의고사도 저는 많이 봤어요. 실전 모의고사의 해설지를 보면요, 그 해설지 첫 장에 이 모의고사를 공부하며 유의할 점 같은 것들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점은 조금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긴 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해설지 딱 첫 장을 열었을 때부터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 국어 사람의 꽉꽉 담긴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늘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며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게 선택 과목 교재에도 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만약 사서 펴보면요, 회차별로 모의고사가 이어집니다. 그 회차별 모의고사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1일차 한눈에 보기라는 그 콘텐츠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1일차의 문항 구성이라고 해서 각 문항별 문법 영역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탕, 상상, 이감 모두 다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다 이제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근데 좀 상상해서 주목해야 될 거는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그 줄글이 있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약간 주의 깊게 보면 좋겠다라는 그 따뜻한 마음의 줄글이 또 있고요. 무엇보다 좀 이거는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거니, 상상은 이 정보량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1회차에 들어있는 정보량을 글자 수로 표현함으로써 실제 평가원 모의고사와 비교했을 때 이 글자 수가 어떠하다, 적다, 많다, 혹은 유사하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선택 과목이 좀 타임어택용 영역이잖아요. 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에 굉장히 강박이 있는 영역인데, 이 상상에서는 정보량을 글자 수로 표현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평가
평가원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가 평가원의 길이구나, 평가원의 글자수구나 라는 걸 접근할 수 있게 하면서 이게 타임어택용 어떤 그 영역을 대비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좀 상상해 준비해 주는 것 같다라고 느꼈고요. 이것도 이제 뭐 처음 시작할 때도 그 내가 목표하는 시간과 내가 실제 소요된 시간을 이제 적는 칸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선택 과목의 특성을 굉장히 잘 반영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해설지를 안 볼 수 없겠죠. 자, 상상의 해설지를 보면요. 일단 가장 첫 장에 매우 효율적인 빠답이 있습니다. 전 회차 빠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늘 휴대폰으로 이렇게 뒤적거려서 보죠. 왜냐면 해설지 갖고 다니기 또 무겁다 이런 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빠답이 있는 거는 정말 별거 아니어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좋고, 그리고 이제 상상의 해설지를 보면요. 이제 문항별로 이제 좀 해설이 들어있는 건 당연하거니와 선지, 정답 선지와 오답 선지를 딱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직관적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우리 애기들이 글을 읽는 게 많이 어려운 세대잖아요. 그래서 글도 잘 다듬어져 있지 않거나 형태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읽기 싫어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근데 상상의 해설지는 뭔가 좀 약간 이 문단 구분, 어떤 선지 구분, 줄 구분 같은 것들이 좀 깔끔한 편이어서 여러분들 딱 읽었을 때 가독성이 매우 좋은 해설지다 라고 느낄 겁니다. 상상 같은 경우에는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량을 표현해 주는 거, 타임어택용 어떤 시간을 기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설지의 어떤 가독성이 좋은 것들이 좀 장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나는 문법 공부가 좀 되어 있다. 근데 나는 문법이 좀 쉽다. 나는 늘 엄매 다 맞는데 어려운 문제를 좀 대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상의 지문형 문법이 굉장히 난도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의 고난도들이 섞여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것도 연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모든 회차가 다 어렵단 말이 아닙니다. 다만 좀 깐깐하게 설계된 지문형 고난도 문항들이 있으니 이거는 참고하면 매우 좋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상상은 좀 좋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감인데요. 이감은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접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익숙할 겁니다. 일단 이감의 교재를 딱 봤을 때 아주 느죠? 어떤 점이냐? 이거죠. 바로 이렇게 컬러감, 그쵸? 이 컬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딱 풀었을 때 뭔가 우리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깔끔하고 조금 더 눈에 띄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유인책이 분명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회차의 시작 전에 OMR 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다고 느낀 게 문제를 다 풀고 사실 마킹까지가 우리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감은 문제 풀고 마킹도 내가 좀 해볼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좋다라고 느낍니다. 역시 해설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감의 해설지는요. 이게 진짜 무엇보다 저는 좀 해설지에서 좋았던 거는 틀린 부분은 취소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로줄, 취소선이 쭉 그어져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가 좀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선지들의 어떤 부연 설명이 그냥 줄글로만 되어 있지 않고 밑줄 쳐서 약간 이제 필기 느낌으로 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면은 훨씬 직관적이죠. 내가 마치 손으로 필기한 듯한 느낌들이 해설지에서 느껴지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선지를 고칠 때 해설지를 보고 고치면 매우 직관적으로 고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감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해설지의 직관적임. 정말 이게 좀 공부할 때, 특히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매우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선택 과목 교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교재가 뭐 아쉽다, 뭐 좀 나쁘다 이런 것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상 다 개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 혼자의 의견으로 표출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강사니까 교재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많은 교재를 보면서 나름 이제 교재를 보는 눈이 좀 생겼겠죠. 그리고 전 두 번째, 교재를 써본 경험과 만들어본 경험 플러스로 이게 좀 다른 강사와의 좀 차별점인데, 쌤은 이제 좀 출제를 하는 강사잖아요. 그래서 출제를 하는 관점에서도 많이 좀 이런 컨텐츠들을 보게 되거든요. 특히 문법을 좀 출제를 해왔어요. D사에서 이제 진행했던 문항 공모전에서 선발이 돼서 처음 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 영역을 좀 출제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수능국어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언어와 문항 영역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형사들의 언어 문항을 좀 출제하면서 느꼈던 게 문법 문제를 잘 만드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왜냐면
왜냐면 문법은 내용이 좀 고여있죠. 내용이 한정적인데 또 과거 기출과 너무 겹치지 않으면서 근데 또 새로워야 되면서 근데 또 문법 내용을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뚫고 만들어진 문제라는 점에서 이 교재에 있는 문법 문항들은 다 좋은 문항들인 거는 틀림없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장점들을 잘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좀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게 있었다면 그것을 이 교재에서 장점을 찾아서 뽑았으면 되겠죠. 근데 뭐니 해도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 의견인데요. 선택 과목은 사실상 타임어택 영역이다 보니까 시간 재면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문법같이 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첫 번째 팩트 테스트, 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주 솔직히 나는 정말로 국어 시험 너무 잘 봐야 된다. 수능 국어 진짜 잘 봐야 된다. 나는 정말 선택 과목에서 모든 점수를 얻어가고 싶다 라고 느낀다면 시중에 있는 웬만한 선택 과목 교재는 다 푸는 걸 추천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바탕, 상상, 이간 이 교재들 다 좋은 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쭉 풀어보면서 본인의 약간 시간을 기록해보고 그 시간 기록을 바탕으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한번 좀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많이 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 교재를 다 풀었다고 여러분들이 그 엄매를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풀었고 내가 뭘 틀렸고 내가 그 틀린 거에서 어떤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거를 못할 것 같으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푸세요. 근데 뭐 잘할 자신이 있다. 당연히 이 교재를 다 풀고 또 그 외에 나와 있는 선택 과목 교재들 더 푸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자, 오늘 쌤이 이렇게 선택 과목 교재 리뷰이자 공부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시간을 잘 써서 수능날 인생 최고점을 맞을 수 있길 저도 바라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 100일 안 남은 이 시간 매우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정말 잘 아껴 써서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